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오늘은 꽃시장에서는 팔지 않지만 너무 예쁜 식물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블로그 이웃님께서 이 식물에 대한 포스팅을 남기셨는데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수없이 많은 꽃시장과 식물 아울렛 구경을 다녀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요. 예쁜 무늬잎에 노란 꽃이라니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 언박싱을 하면서 구독자님들께 식물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언박싱 당시에는 노란 꽃이 정말 탱글탱글하고 싱싱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꽃이 지기 시작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식물의 이름은 코로닐라라고 해요. 잎에 무늬를 가지고 있으니 무늬 코로닐라가 되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봤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식물인 것 같습니다. 콩과 식물이고 줄기가 목질화가 되는 일종의 꽃나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은 봄에 피고요. 성목이 되었을 때에는 영하 15도의 기온도 견딘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큰 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싱싱한 상태의 꽃이 있어서 자세히 찍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니시다 무늬종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정말 비슷하긴 해요. 애니시다와 비교했을 때 각각의 꽃송이 자체가 조금 더 크고 잎의 사이즈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애니시다의 줄기는 어릴 때부터 딱딱한 느낌이 강한데 무늬 코로닐라의 경우 어린 가지는 굉장히 연한 상태예요. 몇몇 분이 키우시는 모습을 보니 외목대로 키를 크게 키우기도 하시더라고요. 꽃도 너무 예쁘지만 잎의 무늬 색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시장에서 팔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저는 2개를 구매했습니다. 혹시 잘못될 때를 대비한 보험 개체이기도 합니다. 삽목을 통한 번식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잘 자라다가도 여름에 이유 없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무늬 코로닐라를 키우시는 분들은 종종 삽목을 통해 보험 개체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분갈이를 해줄 거기 때문에 수영 정리와 삽목은 분갈이 후 안정을 찾으면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식물을 데려왔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분갈이를 하고 케어를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식물뿐 아니라 다른 식물에도 적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식물을 데려왔을 때 바로 분갈이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배송 중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고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베란다에 빛이 조금 덜 들어오는 곳에 두고 요양을 시킵니다. 분갈이를 할 때도 기존에 자라던 흙을 사용해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닐라를 화분에서 뽑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잎과 꽃이 풍성하길래 당연히 화분 안에 뿌리도 많이 돌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흙이 다 떨어져 버려서 멘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기존 식재는 모래가 많이 섞인 흙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화분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쉽게도 뿌리가 많진 않네요. 당연히 두 번째 코로닐라도 비슷한 상황이겠지 했는데 얘는 또 뿌리가 많이 돋아 있어서 흙을 잘 붙잡고 있어요. 두 번째 코로닐라는 기존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분갈이를 해주고 첫 번째 코로닐라는 새로 배합한 흙을 사용해 분갈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 모래 흙을 원예용 상토와 섞어주었습니다. 비율은 5대5가 되도록 했고 훈탄을 반줌 정도 넣어서 살균 작용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모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빠짐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코로닐라가 원래 살던 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새로운 흙에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뿌리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기에 화분은 기존 화분과 비슷한 크기를 사용할 거예요. 다만 화분 아래에도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슬릿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새로운 화분에 배합토를 살짝 깔고 뿌리 정리를 하지 않은 코로닐라를 넣어주었습니다. 기존 화분에 비해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새로운 흙만 조금 추가될 뿐이죠. 큰 무리 없이 적응을 할 것 같은데 뿌리가 더 많이 돌아서 안정을 찾으면 그때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이사를 시켜줄 생각이에요. 새 흙은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화분을 잘 두드려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주었어요. 이제 흙이 다 떨어져 나간 코로닐라를 심어줘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키워보는 식물이라서 이게 또 뿌리가 많이 없다 보니 잘 적응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뽑았으니 다시 심어는 줘야겠죠. 기존 흙과 상토를 섞은 배합토를 새 화분에 깔아줍니다.
코로닐라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나머지 공간을 배합토로 채워줍니다. 뿌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을 손으로 눌러 다지지 않고 화분을 흔들거나 두드리는 방식으로 흙을 다져주었습니다. 뿌리가 부실하다 보니 지상부가 잘 서있지 못하고 흔들흔들합니다. 뿌리가 잘 돋아나 활짝할 때까지는 지지대를 세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면 좋아요. 이제 시원하게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몇 없는 자료들을 살펴보니 과습도 조심해야 하고 동시에 너무 건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근 까탈스러운 식물인 건지 또 한 번 걱정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배수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흙을 사용하기도 했고 화분도 공기가 잘 통하는 슬립분을 썼기 때문에 과습으로부터는 안전할 것 같아요. 너무 화분이 마르는 것만 조심하면 잘 적응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주는 물인데도 화분 아래로 물이 잘 빠지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무니코로닐라라는 식물의 분갈이가 끝이 났습니다. 빛도 나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약간 그늘진 곳에서 관리를 하려고 해요. 왼쪽 키 큰 개체가 뿌리를 다듬지 않은 거고 오른쪽이 흙이 다 털린 개체예요. 두 개체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 종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무니코로닐라 키우기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불안하시다면 제가 키우는 코로닐라들이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때 시도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실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